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오늘 주제는 그들은 왜 여배우 윤지호를 위해서 들러리를 섰을까 이겁니다.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청와대 국무총리, 여성부 장관, 국회의원, 경찰, 또 친정부 상황의 방송까지 통틀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자연 사건이라고 있었죠. 10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그 2009년에 사망한 장자연, 배우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 이 문건을 통해서 권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정황이 좀 드러났었죠. 그 사건인데 물론 진실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또 법무부에 과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대검 진상조사단이 설치되면서 이 장자연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죠. 그 과정에서 배우 윤지호 씨가 등장합니다. 자, 윤지호 씨는 장자연 씨 생전에 같은 기획사에 있었던 배우죠. 3월 5일 날 윤지호 씨가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등장합니다. 장자연 내부 고발자로 나섰죠. 그러면서 동시에 윤지호 씨가 장자연 그 사건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고 나서면서 그때부터 저는 한국 사회의 병폐도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윤지호 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인 장자연 씨 뉴스에서 동일 성씨를 지닌 언론인 3명의 이름을 봤다 이렇게 이 말을 하면서 증언을 시작을 하죠. 그 시작을 하는 시점에 3월 1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놓고 1시간 동안 보고를 받은 뒤에 버닝썬 사건,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이것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중에서 버닝썬 사건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김학의, 장자연 사건은 이른바 적폐청산 성격이 짙죠. 보수정권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고 또 정권과 당시 정권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적폐청산 구시대 보수정권 적폐청산 성격이 짙습니다. 이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를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윤지호 씨가 오히려 탄력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언급한 당일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을 합니다. 직접 출연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주장뿐인데도 방송국에서 부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윤지호 씨가 이런 말을 하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그때 장자연 씨 술자리에 동석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어떤 증거는 내놓지 않습니다. 그냥 주장이죠. 그 다음에 다음 날부터 또 방송에 출연하기 시작하는데 친정부 성향 시비가 많죠. KBS 김재동 오늘 밤 김재동 여기에 나와서 강제 약물 투여 가능성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장자연 리스트를 언급을 하면서 장자연 리스트를 봤는데 거기에 성씨가 좀 희한한 이름이 희한한 그런 국회의원도 들어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던 윤지호 씨가 어느 날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3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있죠. 국민청원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묵는 호텔방에서 기계음이 계속 들린다. 잠금 장치가 파손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누군가 침입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본인을 위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경찰이 지급한 긴급 호출용 스마트워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경찰에서 그때 난리가 났었죠. 자, 이 국민청원 사이트에 31만 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바로 이틀 뒤 아주 빨리 4월 1일 이례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했냐. 진실규명을 위해서 온갖 고초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윤지호 씨 신변보호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에 나온 서울지방경찰청장 5차례나 윤지호 씨에게 사과를 하고 아직 진실규명도 되기 전입니다. 나중에 진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죠. 윤지호 씨 주장이. 그것도 심지어 밑에 경찰관에게 담당 경찰관에게 확인조차 안 하고 5번 사과를 하고 마치 관련 경찰관을 징계할 것처럼
경찰 업무 소홀에 대해서 엄중 조사해서 조치할 예정이다. 징계를 예고까지 했습니다. 4월 2일 그 다음날 이낙연 국무총리도 나섰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관들을 축 앉혀놓고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우는 시민이 신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 시민을 신변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일은 경찰의 기초적 임무다.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사실 확인 안 한 거죠. 그냥 윤지호 씨 주장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논란이 이렇게 번지니까 정치권이 빠질 수가 없겠죠. 좀 돌발 행동, 그러니까 과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때부터, 국정조사 청문회 때부터 돌발 행동으로 논란이 좀 있었던 안민석 민주당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죠, 국회에. 안민석 의원이 나서서 윤지호와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 이런 걸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그러니까 한국당만 빼고 9명의 의원이 여기에 동참을 하죠. 그러면서 윤씨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이 어려운 싸움을 지켜주고 동행하겠다. 그 국회 차원에서 윤지호 씨의 정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증하지 않았죠. 그 상태에서 윤지호 씨를 보호하겠다고 국회의원 9명이, 중진의원까지 포함해서 9명이 나섰고, 또 윤지호 씨가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는 것까지 도와줍니다. 여성가족부도 나섰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윤지호 씨가 캐나다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 이것을 폭로하겠다고 와 있는데, 윤지호 씨 숙박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숙박비를 지원한 근거가 뭐냐? 언론에서 물어보니까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의 가족,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대상입니다. 윤지호 씨처럼 신고자는 해당이 안 되죠. 그런데 지원을 했습니다. 1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경찰은 또 한술 더 떴죠. 경찰은 이런 경우에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범죄 피해자 임시 숙소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보면은 하루 최대 9만 원짜리 숙소에서 최대 5동안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윤지호 씨 경우 무려 40일 동안 호텔에 있었죠. 그리고 호텔 객실 2개 잡았습니다. 하나는 윤지호 씨와 캐나다에서 온 윤지호 씨 어머니가 썼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사설경호원까지 고용을 한 모양입니다. 사설경호원에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경비도, 하루 숙박비도 최대 9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여기서는 하루에 13만 원짜리를 2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927만 원이 윤지호 씨 일행의 숙박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숙박비, 호텔 숙박비 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윤지호 씨가 했던 증언들, 이 증언들이 거짓이란 그런 증언들이 속속 나왔습니다. 가장 신뢰성 있는 증언은 이거죠. 윤지호 씨의 자서전 집필을 도운 작가가 있습니다. 김수민 작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윤지호 씨가 쓰는 이 장재현 씨 관련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 글을 쓰는 동안 옆에서 도와줬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알겠죠. 김수민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지호 씨가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 모두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장자연 씨를 윤지호 씨를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검찰 가과사위원회 산하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이 사건을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윤지호 씨 증언의 신빙성까지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멤버였던 진상조사단 멤버였던 박준영 변호사는 윤지호 씨 발언에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활동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5월 20일 이 사건을, 장경태 사건을 포함해서 이 모든 사건을 조사해온 검찰 가과사위원회 이렇게 발표했죠. 장자연 리스터,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나 또는 성폭행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또 속속 윤 씨의 다른 거짓 주장들도 밝혀졌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국민청원에 올린 글들,
경찰이 정밀 감식을 한 결과 스마트워치 신고, 경찰에 긴급상황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은 윤지호 씨가 작동법을 몰랐던 것이 경찰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윤지호 씨 실수였죠. 그리고 호텔에 대해서도 정밀 검식을 했는데 침입 시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아무런 검증도 없이 경찰이 사과를 하고 숙박비를 주고 국회의원들이 9명이 나서서 윤지호를 지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여성가족부 나서고 청와대 나서고 국무총리 나서고 그런 꼴이 된 거죠. 제대로 된 검증 한 번 없이 국회에서도 수사기관에서도 검증 한 번 없이 윤지호 씨를 피해자 이렇게 또 내부 고발자 이렇게 두둔을 하면서 보호를 했던 겁니다. 저는 이 윤지호 씨 논란을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지호 씨 개인 문제죠. 그 동료 배우의 불행한 죽음을 가지고 소속사 같은 소속사라는 이유로 일종의 뭐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그랬을지 아니면은 또 이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후원금 모금 계좌도 텄죠. 그래서 후원금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모였습니다. 지금 후원금을 낸 사람들 중에서 400 몇 명이 우리가 쏘갔다 해서 이거 사기다 해서 윤지호 씨에게 요즘 소송을 걸어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후원금 모금을 위해서였는지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윤지호 씨 개인의 문제입니다. 윤지호 씨 개인으로 비판받아야 될 문제죠. 그런데 매우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하나는 이거죠. 우리 사회의 허술함, 아주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윤지호 씨가 거짓 증언을 한 직후에 그 대통령의 말 한마디, 일종의 하명수사죠. 하명수사 말 한마디에 청와대, 국무총리, 여성부, 국회의원, 경찰, 친정부 성향 언론사 일제히 나서서 총동원이 됐습니다. 내부 고발자다, 피해자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니까는 국민들도 그런가 해서 후원금을 1억 5천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지호 씨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밝혀지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그렇고 물론이고 사과 한마디 안 합니다. 국무총리실도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안민석 의원, 동료 의원들이 나만 믿고 그 9명이 왔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국민들에게 사과 안 하고 그 U20 축구 결승전부로 가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거는 이겁니다. 이게 어쩌면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그 지금 윤지호 건에 대해서는 좀 진실이 밝혀지고 있죠. 본인이 거짓 그 증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검증 없이 정부 기관 총동원됐다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2년 동안 그동안 이른바 적폐청산을 해왔죠.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을 하면서 대통령의 하명수사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하명수사 직접 하명은 안 했다고 하더라도 각 부처에 적폐청산 TF 만들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검찰에 수사하고 또 뭐 구속도 줄줄이 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이 하명을 충실하게 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청와대, 국가기관, 국회, 친정부 성향 언론사 여기서 대통령의 하명을 충실하게 따르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을 하고 또 여론몰이를 하고 이런 일이 과연 없었을까? 물론 윤지호 사건과 결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말 한마디 또 새 정부의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쪽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한 일이 지난 2년 동안 없었을까? 그런 대목에 주목을 해본다면은 윤지호 사건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개인의 어떤 일탈 뭐 이런 것보다는 더 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